안녕하세요. 부동산 2인자의 이정빈 교수입니다. 벌써 2024년이 지나가고 있네요. 연초에 설레는 마음으로 세웠던 계획들 그리고 이루고 싶었던 목표들 모두 잘 이루셨나요? 혹시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장을 앞둔 2025년이 우리를 기다리느니 어쩌니 신년 행사 같은 인사치레는 됐고 이제는 좀 하세요. 제발 좀 저희 투자합시다. 벌써 2025년입니다. 매년 온비드 플래너 업데이트할 때 말씀드리는데 부동산 투자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성 있게 하려면 이것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요즘 경매학원 수강생 돈으로 어쩌고 저쩌고 말 참 많죠. 누굴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쌓은 지식과 경험을 믿는 겁니다. 절대 어디 가지 않고 고스란히 내 실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비드 플래너를 작성하시는 것은 나 자신을 믿는, 나 자신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2025년 온비드 플래너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부를 하며 가장 많이 질문하시고 어려워하셨던 부분들을 한눈에 정리해드리고 초보자분들을 위한 기초 공식과 개념까지 모두 담아냈습니다. 또한 2025년 유망 지역과 입지 정보도 자세히 안내해드리니 여러분의 새해 첫걸음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온비드 플래너 펼쳐보겠습니다. 부동산 2인자 첫 페이지부터 넘겨보시면 저와 안진우 멘토님이 남긴 작은 편지가 있고요. 작년 버전과 같은 부분은 경공매 필수 원칙, 과감히 버려야 할 물건 유형, 임장 필수팁, 영도 필수팁, 플래너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꼭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년 버전에 추가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즘 경매 투자의 메타죠. 경매 단타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넣어놨습니다. 단기매도 잘 되는 아파트의 특징과 다세대 빌라 필수 원칙, 잘 팔리는 아파트 브랜드 리스트를 정리해봤습니다. 경매 단타 잘 되는 아파트 특징이에요. 이 특징점들을 잘 유의하시면서 손품 발품 팔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세대 빌라에 꼭 투자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여유 자금 때문이겠죠. 유튜브에 경매로 빌라를 잘 낙찰받아서 잘 팔았다는 영상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실상은 따라했다가 처리 안 되는 경우가 8, 90%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하시겠다면 다음 요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빌라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내용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구가 유입되는 곳,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통창 뻥뷰 또는 넓은 발코니 등 다른 빌라나 호실에 비해 유니크한 특장점을 가진 호실, 일자리가 가까운 곳에 위치하거나 실거주자가 선호하는 인프라가 잘 갖춰진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저렴한 낙찰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시세가 1억 후반이라면 1억 극초반에 낙찰을 받는 겁니다. 역세권 500m 이내에 위치하고 사용 승인일은 10년 이내에 준 신축을 입찰하셔야 합니다. 건물 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 적어도 방 3개 이상은 돼야 하고 월세 환원 수익률로 따지자면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15% 이상 가능한 물건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단기간에 팔릴 수 있는 빌라는 많지 않습니다.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종잣돈을 모으시는 동안 공부하시고 아파트에 투자를 하세요. 부동산 2인자 다음으로 잘 팔리는 아파트 브랜드입니다. 처음 부동산을 시작하실 때 임장을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거나 혹은 잘 팔리는 아파트 기준을 찾기 어려우시다면 직관적으로 아파트의 브랜드를 찾고 들어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기업들은 아파트 지을 때 대기업답게 짓습니다. 생활 환경, 학군, 편의시설, 인프라, 교통, 그리고 건물 자체의 퀄리티 등 모두 준수합니다. 체크리스트를 대조, 비교, 분석하시면 부동산력을 키워나가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부동산 매수팁이 있고요. 2025년 우리 투자자 여러분이 관심 가질 포인트와 유망 지역 입지입니다. 굵직한 주제 위주로 내용을 남겨드렸고요. 직접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치를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보는 경매 물건이나 임장하는 입지에 접목시켜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특강이나 기본반 등 강의에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리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한 가지만 강조를 하고 가겠습니다. 경매 안전한 물건 찾는 공식 마지막 항목인데요. 입찰하기 전 어딘가에 질문을 하실 때 이거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맞을까요? 가 아니라 이거 모르겠는데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신다면 입찰을 포기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공부를 더 하셔야 합니다. 한번 잘못하면 앞으로
앞으로의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이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필수 활용 사이트 리스트입니다. 아래 보시면 제 유튜브 주소도 남겨놨는데요. 이 강사의 무법지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법률과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공식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궁금한 부분도 물어보시면 언제든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은 저희가 진행 중인 강의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습니다. 저희 진짜 열심히 만들고 준비합니다. 저희 강의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에 더 빨리 다가서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온비드 플래너 본론 들어갑니다. 자산 증시 플랜 딱 한눈에 보이게 정리하시고 1년 동안 2인자의 온비드 플래너와 함께 하시면 딱 자산 증식 해보시는 겁니다. 2025년 1년을 한눈에 보이게 계획을 세워 놓으시면 참 좋겠죠. 예시 작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산 증식 플랜은 2025년 크게 상반기와 하반기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둘 다 지금 시점에 미리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상반기부터 작성을 같이 해볼까요? 일단은 월급 300만원 받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사회 중년생을 예시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보유 자산 체크란에는 부동산 무주택이시며 무주택이라고 체크를 해주시고 대출이 없다면 없음, 있으면 있다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현금과 금융재산도 마찬가지로 월세 보증금이 있다면 기재를 해주시고요. 적금 등 현금 자산을 갖고 계시면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차도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예시에서는 월세 보증금 1,000만원, 현금 5천만원, 자동차 1,000만원의 합계 총 7천만원을 자산으로 가정했습니다. 대출은 없다고 기재를 했고요. 현 자산은 7천만원이고 현재 가용한 투자금은 5천만원입니다. 월 현금 흐름 또한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은데요. 월급 300만원 중에 월세, 식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등등으로 230만원을 지출하게 될 경우 저축이 가능한 금액은 70만원 정도입니다. 이 가용한 자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면 투자금 5천만원과 대출 2억을 마련하셔서 목표 매도가액을 2억 5천에서 3억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희 2인자 채널에는 금액대별 투자하실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영상으로 이미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수익은 3천만원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현 자산은 7천만원이고 목표 수익 3천만원을 달성했을 때 저희의 목표 자산 1억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3천만원의 수익을 추가로 못해서 하반기에 또 한 번의 투자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유자산 체크란과 대출은 마찬가지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현금, 가용한 자산은 상반기에 수익 3천만원을 더해서 이제는 8천만원이 됩니다. 보유자산을 체크하고 현금 흐름을 체크하고 다음 장으로 넘기시면 상반기가 한눈에 보이는 계획표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굵직한 목표들만 한눈에 보이게 자유롭게 잡고 가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하반기 플랜입니다. 상반기에 잡았던 목표 자산을 이루었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겁니다. 상반기에 단타 매도에 성공해서 세후 수익 3천만원이 그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금액 그대로 현 자산으로 오겠죠? 자본이 늘었으니까 더 큰 목표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번에 단기 매도 수익 5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투자금 8천만원에 대출 가용자금 2억 3천을 더해서 목표 매도가액은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의 물건을 낙찰 받으실 경우 수익은 5천만원이 달성 가능합니다. 매도 후 현금 자산과 세후 수익 5천만원을 더할 경우 목표 자산 1억 5천만원을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월별 캘린더 및 플랜입니다. 자산 증식에서 목표를 세우셨죠? 상반기, 하반기부터 월간 세부 계획까지 이제 1년 동안의 내 계획을 점점 세분화하면서 현실에서 구체화하는 겁니다. 월간 계획으로 가시면 내가 이번 달에 딱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목표를 세우시는 겁니다. 처음엔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여기에 이번 달 헬스장 10번 가기, 임장 4번 가기 등등 쉽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온비드 플래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보험 경매 물건 분석 매뉴얼입니다.
부동산 2인자. 자, 물건을 같이 보겠습니다. 경매와 공매 두 가지 예시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 공매 물건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물건 번호는 2021-040265-161이고요. 국유 재산입니다. 시행기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고 몬비드 사이트나 경매 정보지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살펴보시면서 저희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 플래너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먼저 손품 팔기부터 살펴보시면 주소를 기재하시고 경매인지 공매인지 체크하시는 겁니다. 여기 부공유 재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건축물의 용도는 아파트이고 용도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대지 면적과 건축물 면적도 기재해 주시고 세대수와 사용 승인일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도로 접도 여부와 감정평가 금액, 최저 입찰가를 기재해 주시고 유찰 횟수, 수행기간, 담당자 정보, 임대차 현황, 입찰 기간, 입찰 예정일 모두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재를 하셔야지 나중에 헷갈리시지가 않습니다. 물건을 여러 개 검토하시다 보면 가격이 헷갈리실 수도 있고요. 빠르게 찾아보셔야 되고 현장 임장을 가실 때 살펴보시는 요약된 정보가 있어야지 여러분이 실수를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 출고 전략 수립으로는 저렴하게 낙찰받고 단기 매도로 가정을 했고요. 지역 분석 또한 경매 정보지를 살펴보시면 어렵지 않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 환경이나 단지 정보, 세대수, 그리고 인구 동향 이런 정보들을 모두 살펴보시면 되고요. 주변 인프라, 교통 현황, 일자리 산업단지, 의제 현황, 시장 가격 변화 요인 등이 저에겐 참 중요한 정보죠. 미리 임장을 가시기 전에 살펴보시는 겁니다. 방금 살펴보신 물건은 국유 재산이기 때문에 권리 분석상 하자는 전혀 없지만 미납 관리비 여부 정도는 꼭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수익률 분석에서는 최저 입찰가, 예상 낙찰가를 기재해 주시고 내가 갖고 있는 자본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대출 얼마나 받을 것이고 이자율은 얼마인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비용으로는 취득세 등등 발생하는 비용들을 체크를 해 주시고 취득세는 6억 이하 1.1%이기 때문에 1.1%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총 매입비용은 4억 5,720만 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고요. 저희는 보증금 월세를 받는 것이 아니고 단기 매도를 목표로 해서 예상 매매가는 4억 1천으로 정했습니다. 예상 매매가는 현재 부동산이 거래되고 있는 시세를 참고하셔서 조사를 하셔야 하는데요. 면적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저희 물건은 84.96에 해당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경매 물건 현재 시세를 살펴보신 후 임장 가시기 전에 대략적인 시세는 이러하구나 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실거래가는 대략 5억에서 5억 2천으로 예상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빠르게 매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도가를 4억 9천으로 잡았습니다. 매도 후 양도세는 매도 차익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비용 그리고 한 건의 물건을 처분한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30% 구간이라고 했을 경우 약 1,0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3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한 후에 세후 수익은 2천만 원이 될 겁니다. 전화 상담으로 인근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은 학군이 좋아서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며 자녀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고 했고 여기 인근에 있어 출퇴근도 편하고 생활 인프라가 좋다고 합니다. 자녀 교육과 일자리가 인접하고 있어서 매도는 문제가 전혀 안 될 것 같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공실인 상태로 낙찰자가 생기면 잔금 납부 이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해 주겠다고 확인을 했고요. 장점으로는 현재 거주자가 없기 때문에 이사비가 발생한다거나 명도 저항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발품을 팔러 꼭 가셔야겠죠.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역 인근이고요. 아파트 단지 내외로 살펴보셔야 하고 역과의 거리는 700m 정도입니다. 현재 공실이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미납관리비를 문의했지만 차를 받고 오라고 해서 아직 파악이 제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인테리어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주차는 세대당 1.05대입니다.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있고 누수나 기타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인근 산업단지와 새로운 역이 개설될 예정이기에 매매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꾼이 좋아서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며 자녀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손품과 발품을 팔았다면 이제 최종 결산으로 내품을 팔아보겠습니다. 손품 완료 여부에 체크해
주시고 재검토 사항이 있다면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발품도 마찬가지고요. 맞춤형 출고 전략으로는 저희는 실거주가 아니고 보유 후 매각이나 임대차가 아니고 즉시 매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3개월 안에 매각이 완료되길 바라고 아무리 못해도 6개월 안에는 매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입찰 마감일은 12월 2일에서 12월 4일이었고요. 제가 촬영하기 전에 확인을 해봤더니 이미 5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저희의 입찰가는 4억 5천이었지만 누군가 5억의 낙찰을 받았고요. 잔금 납부 기일은 낙찰 기일로부터 60일입니다. 작은 계획 완결 여부는 나중에 대출을 이용해서 잔금을 납부할 계획이었고 대출 여부는 법원에 계시는 대출 상담사분들의 명함을 가서 미리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총 매입 비용은 4억 5,720만원, 출고 전략으로는 단기 매도, 매도가는 4억 9천, 최종 수익으로는 세후 2천만원을 가정했고 소요기간은 3개월을 예상을 했지만 마지막 피드백 낙찰 여부에 체크했을 때 다른 사람이 5억에 낙찰을 받았고 입찰 인원은 무려 43명이었습니다. 5억에 낙찰 받았을 경우 현재 시세를 감안하였을 때 시세 차익이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아마 실거주 목적의 낙찰이 아니었을까 예상을 합니다. 부동산 2인자. 자, 두 번째 경매 물건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에 위치한 아파트이고요. 경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736입니다. 물건 부분에 경매란에 체크해 주시고 아파트 3종 일반 주거지역 세대수가 좀 많은 편이죠. 2038세대 사용 승인일도 2020년 6월이라 좋은 신축에 해당합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4억 정도고 최저 입찰가는 2억 8,400입니다. 유찰 횟수는 한 번이고요. 집행기간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경매 10개고 현재 소유자가 점유 중입니다. 기간은 2024년 12월 11일 10시 30분부터고요. 임장 예정은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가보시는 걸로 해서 11월 넷째 주 주말에 체크를 해뒀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저렴하게 낙찰받고 단기 매도를 목표로 했고요. 임장을 가시기 전에 마찬가지로 경매 정보지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정보들은 모두 선품란에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없고 전부를 소유자가 점유하기 때문에 권리분석상 하자는 없고요. 네이버 부동산의 실거래가도 조금 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당 전용 평수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전용 면적 74.98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시세를 살펴보시고요. 시세를 살펴보실 때 주의하실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저희의 물건은 2층 204호입니다. 그래서 층마다 가격이 상이함을 인지하시고 3층 가격이 4억 500 그리고 5층은 3억 9,500 22층은 4억 1천 16층은 4억 2천 이곳의 아파트는 층 간 가격 차이가 크진 않지만 지역별로 또는 아파트별로 층 간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1, 2층과 그 이상의 층을 가격을 분리해서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직선거리 500m 이내에 모두 학교가 있어서 양호하고 인프라 또한 신도시 내 인근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는 편입니다. 교통으로는 아쉽지만 지하철이 아직까지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연장 호재가 있는 상태이고요. 버스 정류장은 근처에 있습니다. 인근 산업단지와 IC를 통해 서울 출퇴근을 용이한 걸로 파악하였습니다. 토지 이음에서 살펴본 규제 현황은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현장으로 가셔서 발품을 팔아보셔야 하고요. 경매 정보지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소유자가 점유 중이기 때문에 권리 분석상 하자는 없고 미납 관리비는 반드시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수익률 분석으로는 최저 입찰가와 예상 낙찰가를 기재해 주시고 자기 자본금을 7천만 원으로 가정하였을 때 대출은 2억 8천만 원의 5% 정도 이율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취득세 1.1%와 기타 경비 0.5% 관리비 등을 고려해 주셔야 하고요. 총 매입 비용은 3억 5,560만 원입니다. 단기 매도를 목표로 하였고 현재 3억 8천에서 3억 9천으로 매도가 가능해 보입니다. 매매사업자 종소세를 반영하였을 때 세금을 넉넉히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순수익은 2천만 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로 확인한 내용으로는
학군이 좋아서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며 자녀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였고 주변 인프라가 좋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여기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서 투자 목적으로도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발품 팔기 항목에서 임장을 가셨을 때 소유자가 점유 중인지 그리고 아파트 주변 인근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하고요. 관리비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경매 정보지에는 382만 원이 미납되어 있다고 하지만 현재 총 400만 원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공용관리비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취득가에서 이 공용관리비 또한 반영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고요. 좋은 신축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세대당 주차는 1.36대이고 인근 산업단지와 새로운 역 개설 호재가 있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지만 아파트 관리비 미납액이 400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됐고 2층 물건이며 시세 파악을 자세히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에는 공립 어린이집이 있어서 자녀들을 키우기에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품과 발품을 팔고 마지막으로 내품을 팔아봅시다. 손품 정리 완료했고요. 발품 정리를 통해서 관리비 400만 원이 체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맞춤형 출구 전략으로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실거주나 임대가 아니고 즉시 매각입니다. 목표는 3개월 이내에 매각이지만 6개월까지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입찰 마감일은 2024년 11월 11일이고 입찰 여부에 체크를 하시고 입찰가를 기재하시고 잔금 납부는 2025년 1월 말로 예상을 합니다. 자금 계획은 내 자기 자본금 7천만 원과 대출을 이용해서 잔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총 매입 비용은 3억 5,560만 원 그리고 인수해야 할 관리비 400만 원 정도입니다. 단기 매도를 목표로 하고 만약 저희의 계획대로 매도가 된다면 세후 1,600만 원의 수익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좀 전 공매 사건이 낙찰이 됐고 낙찰가와 입찰 인원을 알 수 있었듯이 이 경매 사건 또한 입찰을 하신 후에 꼭 결과를 피드백에 기재를 해 주시면 나중에 이 지역의 아파트가 얼마로 낙찰이 되는지 그리고 시세 조사를 통해서 판단하셨던 내용들이 다른 물건을 입찰하실 때 차곡차곡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으로 남게 될 겁니다. 부동산 2인자 2025년 온비드 플래너 함께 만나봤습니다. 2인자를 믿고 그리고 온비드 플래너를 작성하는 나 자신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가진 노력과 열정은 반드시 빛을 발할 겁니다. 2025년 온비드 플래너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목표에 가까워지는 자신을 믿어보세요. 부동산 공부라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이 눈과 손과 발로 쌓아간 경험이야말로 미래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온비드 플래너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 드릴 겁니다. 2025년 그 첫걸음을 지금 함께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